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일 밤 10시입니다. 어제 3.1 운동 100주년 기념식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친일 잔재 청산 그리고 빨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입에서 빨갱이라는 말이 나온 게 이거 몇십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제가 광화문에 나가 보았더니 이런 전단지가 막 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체, 진정한 친일 청산과 자주독립의 길. 진정한 친일, 자유한국당이 친일 정당이라는 뜻이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친일 잔재 청산이 자유한국당 해체를 의미하는지 하는 이런 연상작용이 있었습니다. 3.1운동과 5.18 광주 민중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서울 시민들, 이런 밑에 글이 적혀 있었고요. 뒤에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만국대회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세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뒤에 있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역사적 기념식에 나와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친일 잔재 청산 그리고 빨갱이 이야기를 한 것은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의도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좀 궁금한데요. 어제 발언의 중점은 친일과 빨갱이를 연결시켜가지고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은 친일이다. 친일과 빨갱이를 연결시키는 이런 논리를 구사를 했는데 물론 사실이 아니죠. 친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후손들이 떳떳할 수 있는 길입니다. 민족 정기 확립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친일 잔재 청산 안 했습니까? 했으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과 맞먹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실력을 해야죠. 친일 잔재 청산은 실력을 하는 겁니다. 실력을 이만큼 키웠으니까 이제 일본이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그 길을 한 겁니다. 친일 잔재 청산을 넘어서 일본을 극복한 겁니다. 친일파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지금. 일제는 독립군을 비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습니다.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이게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라 불렀다는데 그런 증거가 없어요. 빨갱이란 말은 해방 이후에 의미 있게 쓰여진 겁니다. 빨갱이란 말은. 일제시대 때 빨갱이란 말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사상범과 빨갱이는 진짜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족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까지 모든 독립운동가를 낙인 찍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예컨대 가장 위대한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을 빨갱이라고 부른 일본이 있었습니까? 일본인이 있었어요? 이승만을 빨갱이라고 불렀습니까? 안창호, 김좌진을 빨갱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빨갱이란 말 널리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우의 적대 이념의 낙인은 일제가 민족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친일 청산을 가로막는 도구가 됐습니다. 양민 학살과 간첩 조작,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에도 국민을 적으로 모는 낙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일제 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규정되어 희생되었고 가족과 유족들은 사회적 낙인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는 공격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입니다. 빨갱이를 친일잔재라고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빨갱이가 친일잔재라고요? 그럼 빨갱이가 대한민국에 없었습니까? 지금도 없습니까? 우선 빨갱이란 말은 누가 붙인 말입니까? 뭐 우파에서 붙였다고, 해방공간에서 우파에서 붙였다고 보여집니다만은 그것 또한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레츠라고 그러잖아요. R-E-D-S, 레츠. 그게 빨갱이란 말입니다.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은 빨갱이라 불러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홍군, 뿔글홍. 저기 중국 공산당이 공산당을 홍군이라 부릅니다. 홍군. 또 저기 소련은 레드 아미, 적군이라고 부릅니다. 적군. 뿔글적, 적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빨갱이가 공산당입니다. 공산주의자는 빨갱이라고 부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빨갱이 보고 빨갱이라 부르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물론 소수 정치적 라이벌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괴롭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시대, 박정희 시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것 가지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마 0.1% 뭐 이렇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빨갱이라고 할 때 99%의 정확성으로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빨갱이란 이 말은 반공자유투쟁에서 자유진영이 승리하도록 만든 말의 무기였습니다. 빨갱이란 말은 참 잘 만들었습니다. 왜냐? 정확하니까요. 정확하니까. 이 빨갱이란 말을 할 때 어떤 느낌이 오느냐? 새빨간 거짓말쟁이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쟁이다. 그게 줄여서 빨갱이라고 불려졌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6.25 전에 북한에서 남쪽으로 온 제1세대 탈북자들한테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선생께서 겪은 공산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면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요. 거짓말이 빨갱이의 속성입니다. 빨갱이, 새빨간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자칭을 했느냐? 민주주의로 자칭을 했습니다. 해방 공간에서 좌우투쟁을 할 때 좌익들은 공산주의란 말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공산주의란 말이 인기가 없었어요.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주의자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나 우익은 당신들은 좌익이다, 공산당이다, 빨갱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의 힘이 강해서 빨갱이란 말이 진보라는 말을 누른 겁니다. 빨갱이란 말이 거짓말 민주주의자를 누른 겁니다. 더구나 빨갱이는 피를 연상시킵니다. 공산당이 1946년 10월 대구 폭동을 주도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유혈극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우리 국민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이웃이 이웃을 죽이는 피의 세력이구나. 그래서 빨갱이구나. 빨갱이가 상징하는 게 이제 하나 더 붙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쟁이에다가 새빨간 피냄새가 나는 집단이구나. 이게 합쳐져서 아주 힘이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빨갱이. 빨갱이란 말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새삼스럽게 빨갱이란 말을
친일과 연관시켜서 일제가 만든 말이니까 쓰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갱이는 말을 쓴 사람은 일제가 아니고 이승만 세력, 자유민주 세력이었어요. 이 말은, 이 빨갱이란 말은 지금도 힘이 있습니다. 왜냐? 빨갱이들이 한국에 많지 않습니까? 지금 빨갱이라는 것은 김일성 세력 아닙니까? 김정은 세력 아닙니까? 종북 세력 아닙니까? 종북 세력이 빨갱이 아닙니까? 그걸 뭐로 불러야 되죠? 정확한 용어라 이겁니다. 정확한 용어. 사람 잡는 용어가 아니라 정확한 용어고 그들이 스스로 불러달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빨갱이란 말의 힘을 빨갱이들이 잘 알기 때문에 빨갱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빨갱이입니다. 왜냐?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냥 폭로해 버리니까요. 이 말의 유희가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그자들한테 맡겨놓으면 자신들의 정체를 민주주의자, 진보주의자, 요사이는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은 빨갱이야, 새빨간 거짓말쟁이야 라고 할 때 힘이 생기는 거죠. 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바로 1984라는 이 소설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유지해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 전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1984의 모델이 된 오세아니아라는 나라에서는 거짓말만 하는 이 선동부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진리성이라고 부릅니다. 진리를 알리는 데다 진리성. 전쟁을 하는 국방부를 평화성이라고 부릅니다. 평화성. 그리고 사람을 잡아서 고문하는 검찰을 애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애정성. 말을 완전히 거짓말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북한 노동당 정권과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남한의 빨갱이들이 쓰는 수법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민족 세력이다. 민족 반역 세력이 민족 세력을 자처하면서 그야말로 진정한 민족 세력을 민족 반역 세력으로 몰아버리는 거죠. 그때 쓰는 말이 친일파란 말입니다. 친일파. 친일파란 말과 빨갱이란 말이 대결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저쪽은 친일파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쪽은 빨갱이라는 말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구도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의 사실을 왜곡을 해가지고 빨갱이란 말을 쓴 사람이 바로 친일이다. 그것을 정리해야 친일 잔재가 없어 정리된다 하는 이런 억지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빨갱이란 말이 얼마나 널리 쓰였는지. 빨갱이란 말이 빨갱이, 새빨간 거짓말쟁이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쟁이. 공산주의자의 제1 성격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두 번째가 폭력입니다. 폭력. 거짓말이 먼저 가고 폭력이 뒤에 갑니다.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쟁이, 줄여서 빨갱이가 된 거죠. 빨갱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빨갱이란 말을 우린 제대로 써야 합니다. 억울하면은 나는 빨갱이가 아니다. 나는 진짜 민주투사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 당신이 민주주의, 민주투사라는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빨갱이와 싸워야, 즉 공산당과 싸워야 지켜질 수 있다는 걸 잘 알지? 하고 물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겠죠. 그러면 또 두 번째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공산당과 싸운 적이 있느냐? 없다고 하면은 가짜 민주투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즉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했다고 이야기하려면은 일제와 싸운 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일제와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독립투사라고 자처할 수 없듯이 1945년 이후에 공산당과 싸운 적이 없는, 빨갱이와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민주주의자, 민주투사라고 자칭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기입니다. 사기. 빨갱이란 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빨갱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